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겠죠. 네. 부자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부자는 저도 20대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30대 하고 올 때는 딱 하나의 목표, 꿈이 아니라 목표죠. 정말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목표를 갖고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부자는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부자는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가 가세요? 혹시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목표는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서울대 가는 게 목표다. 꿈이 없으면요, 그 다음이 없어요. 제 어렸을 때 육준 동생이 서울대를 갔어요. 꿈이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원하는 과를 활용을 못했어요. 목표는 있었지만 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전공한 과를 안 하고 다른 거 했는데 70이 넘었죠.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중요한 건 목표는 있지만 꿈이 없다. 실제로는 목표만 있고 계획은 없는 경우도 대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목표는 있어. 계획이 없어. 꿈은 있는데 계획이 없으면 안 되겠죠. 꿈과 목표는 진짜 구분해야 돼. 이걸 혼돈할 수가 있어. 나는 목표가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나는 목표가 의사야. 그 다음에는 어떤 의사가 돼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대통령이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이라고 써붙였다 하죠. 다 아시죠? 대통령이 꾸몄지만 어떤 대통령이 된다는 목표를 갖고 꾸몄었던 거예요.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훌륭한 대통령이 못 되셨잖아요. 그래서 꿈과 목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껏 상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정렬 대장님 복권 혹시 사시나요? 살 때도 있습니다. 복권을 살 때는 당첨이 되리라고 희망을 갖고 사죠. 예. 만약에 100억이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된다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뭐 적겠지요. 뭐하고. 아메리에서 일시불을 1억을 받는다. 근데 내 꿈이 있던 것을 많이 적겠죠. 뭐하고, 모두 사고, 부모님한테 모두 하고. 목표와 꿈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위스리스트를 적을 확실한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복권을 사가지고 100억을 내가 당첨이 된다니까. 50억을 당첨을 한다니까. 나는 더블 다이아몬드가 돼서 일시불 이만큼 받는다니까. 명분이 뭐지? 우리가 보통 버킷리스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위시리스트와 비슷한 맥락을 볼 수 있지만 위시리스트 안에 버킷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틀리거든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어놓는 것을 무조건 우리가 적으라 하잖아요. 돈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적으라고 우리 드리블 할 때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저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메 하기 전에도 그냥 안 했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있었고. 다만 죽기 전까지나 조건이 붙은 게 버킷리스트라는 거죠.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적으시면 돼요. 이거 예를 들면 내가 올해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는다면 그것은 2024년 위시리스트라는 거죠. 2024년 버킷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올해 죽을 거라는 버킷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 이런 걸 제가 이게 이제 1992년도에 부모님과 미국에 계신 부모님을 이제 부모님으로서는
그런 상황이었죠. 92년도 12월에 갔어요. 그때 그랜드 캐년을 갔을 때 저는 싼 여행을 갔기 때문에 헬기 투어를 못했어요. 근데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정말 그때는 지금 휴대폰으로 찍지만 캠코더로 찍었어요. 그 그랜드 캐년을 찍으면서 제가 나도 어느 날 와서 헬기로 이 그랜드 캐년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앨범을 뒤졌어요. 그래서 이게 앨범으로 붙어 있는 건 제가 찍어왔는데 그랜드 캐년을 헬기로 타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 근데 드림빌딩 할 때 이 그림이 헬기가 그랜드 캐년을 투어하는 걸 제가 붙여놨어요. 근데 그게 10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헬기를 타고 갔거든요. 원래는 뭐 제가 한달 하는 것도 92년도에는 생각도 안 했고요. 뭐 몇 년 때 내가 거기를 간다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꿈과 목표를 어딘가 저 밑에 간절히 갖는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루어지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 드림빌딩 꿈 가꾸기를 하죠. 구체적인 꿈,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런 거 많이 적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안 되면 뭐 속상할 것 같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멘을 그만둘까 하다가 안 하면 어느 날 다른 사람은 다 됐는데 나만 안 해서 속상할 것 같아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꿈을 크게 가져야 꿈을 크게 가지면은 스몰 드림은 빅 프로그램. 그러니까 작은 꿈을 가지면 맨날 문제가 많아. 뭐 비가 와서 가기 싫고 오늘은 애들하고 싸워서 바깥에 나가기 싫고 이런. 빅 드림은 스몰 프로그램. 슈퍼 드림은 노 프로그램. 꿈이 진짜 크면은 문제가 없어요. 저는 86년도부터 애를 받았는데 1년 내내 휴일이 없어요. 24시간. 대기 상태. 단 하나 1년에 한 번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요. 그걸 향해서 하니까 밤에 자다가 애를 받아도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74년도부터 유럽에서 여행을 다니는데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건 항상 여행 스케줄을 짜요. 근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행 갈 거 생각나면 신나고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며칠 보면 부정인데 부정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네, 빨리 왔으면 좋겠죠? 오늘 월요일이에요.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은 2주 후에 2주 후. 그동안 우리 못 만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꿈을 크게 갖고 간절함이 있다라면은 만약에 어두운데 아빠가 아들한테 담배를 사오라고 하면은 무서워서 안 간다 하잖아요. 그럼 애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줄게 하면 애가 무서워 모르고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꿈을 크게 갖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표를 갖는 건 우리가 꿈 플러스 시안이 있어야 돼요. 시안이 있어야 된다. 날짜가. 꿈에 플러스 날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시스템에서 드림빌딩을 하라고 했을 때, 물론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A카드 없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시스템에서 이야기를 해서 날짜를 적어라. 아주 리얼하게. 그래서 이제 저희 시골 아버님 집을 지어드리는 날짜와 주소까지 다 적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1년 늦게 입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가질 때는 항상 시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목표, 이제 물론 이 책을 다 갖고 계시죠. 이번에 또 새 책이 나왔는데,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면 교과서 하나에 얼마나 쉬워요. 우리 대학을 들어가도 책을 얼마나 많이 사게 돼요?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작년에 공부했던 거 이 안에 다 들어있지만 좀 바뀌었죠. 조금씩은. 이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내가 배워서 또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고 복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스템인데, 목표의 요건은 뭐냐면 크게 세운다요. 크게. 목표를 크게 세운다. 두 번째는 장기적 목표를 갖는다. 크게 세우는데 열정적으로 해요. 크게 세워놓고 그냥 세워라
내어라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제 최소한 EDC로 두는데요. 우리 이제 여기 안에서는 수석가요분들 EDC로 두었을 때 만약에 미팅을 안 하고 수석가요분들 갈 수 있을까요? 장기적인 목표를 두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평생 사업이에요. 평생 현역이고 평생 생필품 쓰는 거거든요. 미팅을 안 하면 EDC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기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탱커를 하지 않고는 수석을 거의, 물론 대중에는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렵다는 거죠. 크게 갖고 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져라. 그리고 구체적이고 간절한 목표를 가져라. 그리고 행동 계획을 가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목표의 특징, 이 책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구체성, 두 번째 특정 가능성,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그리고 행동 지향성, 그리고 현실성, 여건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런 거 상관없이 이룰 수 있는 목표, 왕복계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즉시성, 합리적으로 너무 길지 않게. 그래서 어쨌든 책 그대로 이 책을 88페이지부터 목표 설정 보시면 되고요. 행동 원칙은 시스템대로 한다. 마이웨이는 노웨이다. 상담대로 한다. 상담하냐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만약 EDC 목표를 준다면 이 시스템이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 중간에 하차하지 말고 꾸준히 한다. 꾸준히가 천재성이죠. 그리고 사업 목표 수립은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가방끈도 상관없고 말못해도 상관이 없고 뭐 못생겨도 상관이 없고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고 어려도 상관없고 화학되지 않도록 한다. 화학된 꿈을 꾸다가 떠나시는 분이 많아요. 이건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표를 주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을 도와줘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목표 지향성,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템포하며 코어하는 스폰서와 함께 계획을 세워야 되고, 코어도 하지 않는데 상담을 하면 방향이 틀릴 수가 있어요.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를 정하지 않고 되는 대로 한다. 물론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하는 대로 가기가 좀 힘들겠죠. 데드라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레포트를 제출하면 5달러를 준다고 했어요. 학생의 66%가 돈을 못 받아갔거든요. 기한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크루즈를 날짜를 정해놨잖아요. 후보를 날짜를 정해놨어요. 근데 그 날짜 지나가지고 파운드 세미나를 간다고 누가 크루즈를 보내주나요? 불과 25%의 학생만이 돈을 받아갔습니다. 데드라인을 정하세요. 골 세팅, 목표 세우기인데 초기 사업자를 위해 목표 설정이 있어요. 이건 내 사업이기 때문에 툴을 구축하고 미팅 참석하고 시스템을 정해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스폰서와 함께. 그리고 3개월 이내 12% 달성을 전 제품을 애용하고 애용자를 확보하는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3개월이 안 돼서 6개월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책에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꼭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홈미팅 계획,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알아본다라고 또 이걸 제대로 검토해본다 생각을 하면은 홈미팅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스폰서 파트너의 도움으로 가능한 빨리 홈미팅을 해야 돼요. 저도 아기를 받으면서 청주와 마산을 가면서 사업 설명을 처음에 잘 못하잖아요. 6% 9%대 온라인 들고 싶은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스폰서는 사업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무조건 미루면 그만큼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월에
정했어요. 계획은 없었는데 얼떨결에 3월 1일째 SB를 갔죠. 부모님과 같이. 그래서 어쨌든 홈미팅 계획을 세우셔야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안 하고 또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돌이켜보세요. 스피드가 늦거든요. 이 책에서 가이드 하는 대로 안 했을 때는 늦어요. 왜? 늦는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왜 오래됐는데 필요를 못하는지. 최소 월간 10회 이상 사업 설명 미팅에 초대를 한다. 그러니까 계속 초대가 안 되잖아요. 물론 해도 다 오지 않는 건 저보다도 다 똑같지만 이렇게 해야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SB부터 루비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SB를 저처럼 6개월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1년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2년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목표 목표까지 설정을 하는데 SB 달성 날짜를 미리 정하고 1000만 PB를 달성하기 위해서 회원수, 사업 설명 횟수를 늘리고 중간 목표를 설정을 해요. 제가 SB를 갔을 때 그때가 제가 사인하고 6개월 만에 했잖아요. 52명이었어요. 그때는 가질 수가 이렇게 안 많았고. 여러분들이 이거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 건 지금 신제품이 너무 많이 나오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160만 원 이상은 못 올라가야 되겠지, 우리나라는. 160만 원 이 벽이 무너질 때 제가 아메이를 본업을 하기 전에 저는 4년을 계획을 했어요. 4년을 알아보고 결단하리라. 그리고 미국을 갔을 때 바늘에서 비행기까지 PV를 받았어요. 집을 사고 팔아도 PV가 있고요. 차를 사고 팔아도 PV가 있고요. 저는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로봇 가사 도우미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박영숙 교수님 유튜브에 보면은 교수님들의 지금 논문에 보면 10년을 갔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 속도로 나가면 한 3, 4년이면 그게 현실화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 명단 작성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저부터 사야죠. 저는 로봇 이름까지 정해놨어요. 남자 할까 여자 할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누구부터 사줄까? 다 해준다는데 자꾸까지 올려주고 빨래까지 해주고 만약에 환자가 있으면 대소변도 해주고 지금 예상이 4,20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몇 년 후에 내가 괜히 먹었을 때 이슈를 받으면 부모님한테 사드리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샀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꿈을 갖고 150만 PV를 브론즈 파운데이션, 지금 120만의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120으로 했대요. 7조를 했을 때 우리가 SP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위스와 뎁스, 이 책 있는 그대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으면은 오래 가도 이게 고속히는 가기가 어려워요. 저희 때는 20레그를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크라운 앰버서더가 20레그였으니까. 지금은 점수로 이제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빌더핀이, 물론 월드학에서 옛날에 이글핀이라고 3레그 400K 하는 분들한테 이글핀이라는 걸 줬거든요. 지금 브론즈 핀이죠. 그래 했을 때 지금 빌더가 나왔죠. 동핀이. 그래 했을 때 어때요? 400만 PV를 하면은 곧 SP가 나오리라 생각을 했죠. 한국 아메에서 기대에 어긋났어요. 브론즈는 많은데 왜 SP가 나올까? 행동을 안 하고 머리로 하니까. 만들어서 빌더로 가잖아. 30% 돈 더 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되고 씨를 뿌려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그걸 잘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안정된 파운드 스피티 네트워크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물론 파운드 스피티를 평생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이 먹어서 연금도 괜찮으니까. 근데 파운드 스피티는 2천만 PV 루비 목표로 파운드 다이아몬드 초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루비를 가면은 리틀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레그가 있어야 돼. 레그가 있어도 3레그를 구축하라고.
피부가 되는 과정. 내가 먼저 10만 피부 소비가 돼야 되고, 나처럼 소비자를 우리가 탱커에 나오죠. 15명에서 25명 고객 관리하라. 15명 관리하면은 150만 피부가 되겠죠. 9%가 되겠죠. 뭐 120만 해도 9%지만 어쨌든 이렇게 프로가 되는 과정을 9%가 되는 과정을 복제를 하는 거예요. 나 말고 또 2명, 또 너도 나처럼 2명, A도 B도 2명, 이게 복제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또 2명, 그리고 나도 2명, 그럼 세력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세력을 구축하는 퍼포먼스 엘리트 보너스, 그러면서 루비를 도전하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의 기본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로, 피부 위로, 무슨 돈으로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목표가 계획에서 엉망이 되는 거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하라고 이 책에 이렇게 나왔어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핀달스는 시안을 정하라는 거죠. 되고 안 되면 나중 문제예요. 좀 늦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목표를 세우라고. 그 의미는 사업 파트너가 파운더스 PT가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그분도 돈이 되고 나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에서 FCA. 고 FCA 많이 해주잖아요.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가보니 다른 건 그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김광수 리더님처럼 지금 파운더스 이디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만 돼도 저는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 뒷바라지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하겠다. 근데 마침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슈홀이 나와서 내 말대로 행하게 되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1인실에 1인 판별. 다른 형제들이 하고 남는 거 오지라면 내가 다 하겠다. 타임을 맞춘 건 아닌데 말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일이 됐어요. 정말 편안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시드니를 갔다 왔지만 저는 98년대에 한국 올 때 비즈니스 탔어요. 원래 이코노미가 지금 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기내에서 환자를 케어하다 보니 전 비즈니스 타고 왔거든요. 그때 비즈니스 꿈을 꿨어요. 아미에서 비즈니스 탄다라는 그런 목록은 없었죠. 그때 20대. 근데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아미에서 비즈니스를 타고 또 시드니를 가면서도 아 비즈니스도 이렇게 넓은 화장실이 있구나. 시간은 우리가 흐릅니다. 어차피 누구나 다 시간은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왜 성과가 안 나올까? 그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돼요. 누구와? 코하는 스폰서와 상담을 하는 거죠. 안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어차피 자기 사업이고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탱커화를 하고 시스템대로 했을 때 그리고 마이웨이를 안 하고 정말 여기서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우리 꿈,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꿈과 목표를 다시 구분해서 명단을 드림빌딩을 다시 해보는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구성이 어렵다고 해요. 사람들 어렵다고 하지만 다음 달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피부위가 더 오르지 않아요? 소비자들은 2개 주문하려고 4개 주문하고 그러니까 그 사재기도 아니잖아. 사업자도 아닌데 소비자인데 가격이 오른다고 알려주니까 그렇게 해요. 그거 이월이 적다고요? 짧고 길은 건 내 마법에 달려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월말이 없으면은 그렇게 월말 3일 동안 치열하게 피부에 오를까요? 한국 아메의 마지막 3일이 3분의 1의 매출이 오른대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SP
SP와 GP와 PT와 이러한 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내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잖아요. 핀을 가면 높이 보너스도 있고 또 연말 보너스도 연결이 되고 그 우리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리스트에 적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잖아요. 어떤 리더님은 예전에 여기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아파트 계약했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뜁니다. 저질러 놓고 뛴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성취하면은 아메에서는 안 주지 않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제 4월이면 보너스가 또 바뀌어요. 비전 보너스가. 우리한테는 희망적이잖아요. 제품 많이 나오죠. 물론 가격이 오르지만 BV도 오르죠. 수익도 오르죠. 물론 나이는 먹지만 자르지도 않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목표 세우기를 꼭 스폰서 하시고 정말 세력 안 지나서나 세력 안 지나서나 세력 그냥 세력가 아닌 그분도 파운드 사이버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열심히 배워서 내가 정보를 받아서 줘야 되잖아요. 내가 모르면은 다운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목표를 핀을 했을 때 꿈이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돈과 시간과 친구 부자라고 했는데 피는 받는데 사람이 없어요. 친구 부자가 안 돼요. 목표는 피는 달성했는데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정말 멋지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6개월이 이 핀이 이렇게 많아요. 저도 요 중간에 파운드 다이아몬드까지 안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FC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수월해도 되고요. 여기 막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멋진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내 인생 5년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안에 있는 4년을 야간작을 다니는 마음을 생각했지만 저는 항상 3년을 계획을 했어요. 하지만 3년이 4년이 됐어요. 제가 독일 갈 때도 3년이 갈 때도 4년이 있었고요. 스위스는 잠시 있는 갈 때도 4년이 있었고요. 대구 내려올 때도 3년 있다 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5년을 책인데 내 인생 5년을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목표 설정 해보세요. 70주년을 향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70주년에 다이아몬드로 라스베가스를 간다든가 수석으로 라스베가스를 간다든가 그러면은 명단도 나오고요. 우리가 홍목록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열정적으로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해서 설정하면 저는 다이아몬드 유지 못했을 때 다시 다이아몬드 H를 했을 때 다이아몬드 안 했었어요. 파운드 다이아몬드 H였어요. 한 번 같은 피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 싫었어요. 다이아몬드 유지 못할 때 파운드 다이아몬드 H였다니까 되더라고요. 모두가 다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70주년에 함께하는 그날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